가지고 죽질 않아. 그런 걸 이제 데우스 마키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다음에 해리포터 많이 들어는 보셨죠? 이 해리포터도 판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상 심상법. 상상 심상. 여러분 이해가시죠? 뭐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막 호박을 가지고 막 마차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상상. 그러니까 시는 이런 상상 심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마법의 볼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시를 써본 적이 있는데 낡은 볼펜을 주었는데 이걸 쥐고 있으면 막 생각하는 게 다 써져. 이런 볼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이런 상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는 이런 상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팔이다. 이런 것은 수팔. 이게 이제 검도에서 나오는 말인데 따르고 따를 숫자죠. 깨뜨릴 파자죠. 그다음에 떠날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론들을 잘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는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쥐하고 새끼쥐 고양이 이건 뭐냐면 새끼쥐가 이제 고양이에게 잡히려고 하니까 엄마쥐가 멍멍이라고 한 거예요. 멍멍. 일치가. 그래서 새끼쥐가 엄마쥐한테 어떻게 멍멍을 하냐 했더니 요즘같이 국제 시대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 이야기예요. 예를 든 건 이제 우화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외국어는 중요하다. 공부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AF 이런 게 있어요. 열대 우림. 그럼 F가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F가 뭐의 약자지 아세요? 물어보면 포리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 포리스트가 아니에요. 폴이에요. 떨어진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F라고 하거든요. 열대 우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가 있으면 바다에 나고 바다에는 새우가 있고 이렇게 연상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과자들 예를 든 거예요. 비스킷 하면 2번 굽는다. 비스킷 하면 2번 굽는다는 뜻이에요. 비스가 2번이고 이거 모르셨죠? 키시 굽다. 뭐 둥원 양방이면 2번 굽는 게 아니에요. 비스킷도 이제 그래서 바삭바삭하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속담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라. Pie in the sky. 그림의 떡. 이게 떡이 있는데 밖에서 맛있겠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초코파이. 캐슬린드에 오면 공중의 성이니까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세워진지. 피스 오브 케이크는 케이크 한 조각이죠. 식은 죽 먹기. 이런 거. 땅 짚고 넘지. 그 다음에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에서 하나인데 우리는 도, 벼, 쌀, 밥, 누룽지가 전부 다 라이스예요. 이거 재밌죠? 우리는 다 다른데 영어는 모두 다 라이스예요. 모두 다. 그 다음에 이제 I can, cannot, can. 여러분 I can, cannot, can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 것 같아요? 이게 해석이 돼요. 이런 말 없을 것 같죠? I can, cannot, can이 뭐냐면 I can, cannot, can. 영어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이건 할 수 있다. 잘하시네. 할 수 있다. 이거는 깡통이죠. 캔커피, 깡통. 이거는 딴다는 뜻이에요. 이런 깡통, 캔커피에서 이게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깡통을 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I can, cannot, can. 그러니까 다 우리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m under the 이제 지금부터 제가 영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좀 할 거예요. 하다가 이제 뭐 또 다른 이야기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4주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보세요. 우리 I'm under the weather 이런 표현 여러분 I'm under the weather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직역을 하면 날씨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울하다. 그렇죠. 우울하다. 나 저기압이야 이러지. 나 저기압이야. 이게 I'm under the weather. 나 저기압이야. 그럴 때 날씨에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where to 써 이건 뭐냐면 이제 손님이 이렇게 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이런 뜻이에요. where to 써가 어디로 오실까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이 그랬대요. 아메리칸 엠버시. 이 아메리칸 엠버시는 원래 미 대사관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미 대사관.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님 영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내려놨냐면 MBC 문화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나 미국인인데 MBC 갑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진짜로 MBC 문화방 이분은 미 대사관 가고 싶었는데 택시 기사님은 MBC 문화방송에 들렸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통한 영어 공부. 노래를 통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공부가 이렇게 다양한 거 모르셨죠? 공부가. 여러분 이제 봉선화 연정 그 현철의 가수의 노래 있죠? 제가 이거 써놨지만,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봉선화나 부르리. 이거 노래도 아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노래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봉선화가 뭐냐? 손대면 턱하고 터지니까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터침이 나지. 터치 만지지 마라.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한자로 하면 함수초가 되는 거예요. 함수초. 거기 한자 있잖아요. 함수초라고 해요. 함이 뭐냐면 머금을 함자. 머금다. 머금다. 수는 뭐겠어요? 수. 부끄럽다. 부끄러움. 초는 뭔지 아시겠죠? 풀. 그러니까 함수초는 부끄러움을 머금은 풀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잎을 만지면 그냥 아래로 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학명으로는 미모사라고 해요. 미모사. 미모사 들어보셨죠? 이 미모사는 학명, 학술적인 이름이고 원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터칭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터칭이나를 공부를 할 때 봉선화 연정 노래를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철 가수 현철에 그걸 생각을 하면 손대면 툭하고 터질 것 같으니까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나를 잊지 말아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 김미애 가수가 그러니까 연예인이 불렀었죠. 근데 이게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물망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망초는 이게 멋마지 마라. 네, 잊을망자, 잊을망자. 잊을망자 아시죠? 초풀.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말라. 이 망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잊은 거예요. 마음이 망했다. 마음이. 그래서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뭐냐면 forget 있다지 않습니까? 나.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물망초가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영어를 공부하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려가요에서도 있어요. 뭐 청산별곡에서 뭐 예전에 들어보셨던 기억나죠? 어디라 던지던 돌인가? 누구나 바치던 돌인가? 제가 현대어로 이게 번역해왔어요. 이게 옛날 말로 어려우니까.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 없이 맞아서 온다.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톤인데 돌이 뭐가 돼?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돌에 맞으면 이게 다치니까. 그러면 데스티니, 페이트 이게 다 운명이라는 영어고 일석이조가 나오는 거예요. 일석이조. 돌이 있어요. 그러면 일석이조 영어를 써보는 거예요. Killing two birds. 두 마리 새를 죽인다. 근데 뭐 가지고? With one stone.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게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이렇게 써요. 근데 일석이조가 또 재밌는 거는 우리말은 되게 많죠. 우의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지잡고 그죠? 되게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뭐 되게 많아요. 우리말 표현은. 근데 영어에서는 딱 이거 하나예요.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어렵지 않죠? 두 새를 죽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도 이제 이런 돌팔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A Throwing Stone이라고 써놨죠.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는가. 이런 노래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 하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영어 공부 비법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약자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약어 표현. 거기 이제 제가 ET에 대한 이야기를 막 써놨는데 ET라고 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ET 뭐 영화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아닙니까? ET라고 하는 건 뭐냐면 ET는 여기 나왔죠? 엑스트라 터레스트리얼. 엑스트라. 이게 밖에는 뜻이에요. 밖에. 그다음에 터레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토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양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토양인. 그래서 ET예요. ET. ET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ET가 뭐야? 학자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런 그 맥주 혹시 좋아하시는 요즘 테라라는 맥주가 있지 않나요? 나온 맥주 중에 테라라는 맥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그러니까 맥주가 좋으려면 땅이 좋아야 돼요. 맞죠? 땅이 이제 그 맥주를 만드는. 그래서 이 테라라는 게 여기 TR이가 같은 어원입니다. 땅과 관련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ET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영화도 있었어요. 제가 가져왔죠.
우리 학교에 이제 체육 선생님, 영어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학교 ET에서 ET는 이 엑스트라 터레스트리얼 아니라 뭐겠어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뭐죠? 잉글리시 티처. 그런 의미예요, ET가. 우리 학교 ET니까. 이해가세요?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ET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리언 하면 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계인. 근데 여러분 소외를 느낀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외. 소외가 영어로 뭘까? 에리네이션. 외계인화가,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외계인화가 돼요. 점점 외계인으로 변해가고. 그러면 소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외가 되겠죠. 그래서 에리네이션이 소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이 타조, 여러분 타조는 들어보셨죠? 영어로 오스트리치인데 오스트리치맨이 뭐냐 그러면 타조 인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X라고 써놨죠. 어떤 뜻이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치맨. 이건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타조의 시력이 몇쯤 될 것 같습니다. 타조의 시력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람은 시력이 가장 좀 2.0이잖아요. 타조의 시력이 몇일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몇쯤 될 것 같아요? 10여? 훨씬 높아요. 훨씬. 그거보다. 20보다 높아요. 130? 아니 100까지는 안 되고 타조의 시력이 25래요. 25를 쉽게 말하면 25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25를 쉽게 설명드리면 4km 앞에 자동차의 번호판이 보입니다. 4km 사람들은 뭐 하지 10m 앞에 자동차 번호판 보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4km 앞에 자동차의 번호판이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타조는 되게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잡으러. 타조는 되게 재밌는 게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면 머리를 막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요. 자기가 머리를 땅에다 묻으면 걔가 날 안 잡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진짜 그래요, 타조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 타조는 시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군가 막 달려오면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치맨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할 때는 제가 여기 타조 그림 보이시죠? 저 위에 눈이 굉장히 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치맨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타조는 뭐 시속 90km인 거 아시죠? 타조의 시속이 90km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뭐 택시도 정도의 속도로 이 등치에 잘 달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에서 이제 이게 빅토르 위고하고 이제 출판사 이야기인데, 빅토르 위고가 누군지 아시냐면, 레미제라블을 쓴 사람이에요. 레미제라블. 들어보셨죠? 장발장, 레미제라블. 이걸 쓴 사람인데, 이 빅토르 위고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이렇게 출판사, 그때 이제 책을 쓴 거예요, 레미제라블. 썼는데, 이 출판사에 그 책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자세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대. 이렇게 레미제라블이 빅토르 위고가 물음표를 찍었거든요. 출판사에서 이렇게 느낌표를 찍었대. 되게 재밌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음표를 찍고 느낌표. 이게 뭐냐면 이 물음표는 내 책 잘 팔립니까? 내 책 잘 팔립니까? 지금 내 책 잘 팔려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 느끼고 갔잖아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음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 영어를 제가 이제 여기 그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sit down please라 했더니 앉아라 플리즈야. 기억 안 나는 거예요. yes I can 하면 그래다 깡통이다. may I help you 이렇게 하니까 5월에 도와드리겠습니다. I understand 하니까 understand니까 물구나무 섰다. Who are you? 누가 너냐? See you later. 그러니까 이거 나 다음에 보자는데 두고 보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콤마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자 보세요. A는 pardon. pardon이 뭔지 아시죠? 용서한다는 뜻, 용서한다. Impossible to be sent to Siberia. 시베리아로 보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해가시죠? impossible. 불가능해. To be sent, 보내지는 거. 시베리아. 이건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밑에 걸 보세요.
pardon impossible 여기에 콤마가 찍혔어. 그럼 용서할 수 있겠어 없겠어? pardon impossible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to be sent to Siberia 시베리아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콤마를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이게 또 영어고. 그러면 여러분 시베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시베리아. 영어는 사이베리아인데 이 시베리아의 뜻이 뭐냐? 시베리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시베리아. 이게 써놓으세요. 잠자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시베리아 너무나 춥고 뭐 이러잖아요. 이 시베리아가 잠자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에, 이제 여러분이 뭐 영어 중학교 때 공부해 보셨지만, 영어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 이건 들어보셨죠? 영어를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하실 때는 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영어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birds fly in the sky 이러면 새들이 뭐죠? 하늘을 난다는 거죠. 맞나요? 새들이 나는 거니까 주어 동사예요. 여기 in the sky는 하늘에서니까 이건 수식어였어, 수식어. 이건 영역값 없어, 이건 영역값 없고 주어 동사. 그러니까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부어인데, 자, she 그녀가 became 되었다,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어. 이것도 만약에 she became만 써버리면 문장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녀가 되었는데 뭐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의사가 됐는지 선생님 되었는지 맞죠? 연기자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어는 뭐냐면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eat an apple.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I eat만 써버리면 뭘 먹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어는 을열이 붙는 거죠. 그 다음에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 gave him a book. 나는 그에게 책을 줬다. 이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하고 책은 같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그에게 책을 준 거니까 그가 책은 아니죠. 그가 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단은 그에게 책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고요. 오형식은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I made him a doctor. 이러면 나는 그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가 의사야 아니에요? 의사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렇게 되면 오형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약어로 공부하는 용어라고 해서 약어로, 약자.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 우리가 막 이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실제로.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자, 워싱턴 DC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 워싱턴 DC가 있어요. 근데 워싱턴 DC가 뭐 약자냐? 워싱턴 DC라고 쓰면 DC 디스카운트예요. DC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이게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의 약자예요. 콜롬비아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디스트릭트가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콜롬비아의 지역. 그래서 워싱턴 DC라고 합니다. DC.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셨는데 워싱턴 DC가 뭐 약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워싱턴 DC인가 보지. 그걸 뭐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98년도에 IMF 나온 거 아시죠? 외환위기. 우리 한국에서 외환위기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외환위기. 근데 IMF는 외환위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IMF가 뭐예요? 영어로. 이게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그다음에 이 머니털이라고 해서 머니털 통화 돈의 기금. 그러니까 머니터리는 뭐 통화의 돈의 이런 뜻이에요. 통화라는 걸 어려운 돈.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국제 통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되면 이 국제 통화 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맞죠? IMF. 그래서 IMF가 외환위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IMF 하면 외환위기인 줄 알아요. IMF는 외환위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이고 그 다음에 DDD라고 했어요. DDD. 예전에 그 DDD라는 노래도 있었죠. 김혜림 가수.
뭐야? 또 DDD라는 들어가 있어. 이게 왜 DDD가 뭐야? 합쳐지 아세요? DDD. 이게 디스턴트. 이거 알아두면 참 재밌어요. 딜렉트, 다이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원거리 자동전환. 원거리 자동전환. 예전에는 뭐 지역마다 전화번호가 다르지 않았나? 지역번호가? 맞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뭐 경기도 하면 031로 통일되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지역마다 다 번호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DDD거든요. 디스턴트, 딜렉트, 다이얼이고요. 그다음 CEO, 그 사람이 회사의 CEO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사람이 CEO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CEO는 아는데 CEO가 뭐의 약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걸 많이 아셔야 돼요. 영어를 좀 하면. 칩, 주요한. executive, 행정적. executive, 행정적인 건 오피서,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행정관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뭐 최고 경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영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요한 행정 관리 이게 CEO입니다. CEO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CEO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CEO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잘 몰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KTX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KTX 이건 뭔지 아시죠? 코리아, 트레인. 그 다음에 E는 X는 뭘까요? 이게 엑스프레스예요. 엑스프레스가 고속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엑스프레스의 X가 나온 거예요. KT2라고 안 하고 이때는 KTX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엑스프레스가 그 이삿짐 센터 가면 무슨 경기 엑스프레스 들어보셨죠? 그 엑스프레스가 고속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엑스프레스가 표현하다는 뜻이죠. 표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고속. 여러분 그 지하철 타고 가면 이번 정류장은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This office is Seoul Express Bus Terminal.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엑스프레스가 고속이다. 그 다음에 이 수서역에 가면 서울의 수서역에 가면 SRT라고 들어보셨어요? SRT 많이 쓰죠? SRT라고 하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SRT가 뭐 약자인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슈퍼 래피드 트레인. 래피드는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고속 열차죠. 우리만 하면 슈퍼 래피드. 그래서 SRT예요. 얘는 수서역에 가면 SRT라고 있어요. 아마 수서역에서 타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SRT가 슈퍼 래피드 트레인.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문법 여러분 영어를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이 어려워서 막 영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약어를 가지고 공부해서 영어가 됩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래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트래블은 다 아시죠? 트래블이 여행이다. 그런데 이 트래블이라는 단어는 원래 여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트래블이 여행이라는 틀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트래블이 여행이 아니라 원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뭔지 아시죠? 고통. 왜 트래블이 고통이냐면 옛날에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 것이 어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안 고통스러웠어요? 예전에 한양까지 막 이렇게 가려고 하면 집신을 막 한 10개 정도 집어 넣어가지고 왔죠. 옛날은 뭐 SRT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 게 고통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되게 편해졌지만.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는 의미가 여행이라는 의미로 이제 바뀐 거고요. 레인보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레인보우가 무지개. 근데 레인보우를 영어로 하면 비활인 거 아셨어요? 비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비가 오고 나면 이게 아치형으로 무지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만약에 누워서 화살을 이렇게 들고 있어 봅시다. 화살을 들고 있으면 활 쏘는 자세가 돼야 한대. 그래서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는 영어로 하면 무지개라는 뜻이 아니고 비활이라는 뜻이에요. 비활. 근데 왜 우리말에서는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보통 물지개라는 설이 많아요. 물지개. 물을 담아놓는 지게다. 무지개 여기 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서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지게라는 것이 지게로 바뀔 거야. 뭐 설은 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든 겁니다. 무지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가 브렉퍼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렉퍼스트. 근데 브렉퍼스트가 왜 아침 식사인지 물으면 잘 몰라요. 이러면 브레이크는 깨뜨린다는 죠. 패스트가 혹시 뭔지 아세요? 패스트. 이 물어보면 빨리인 줄 알아요. 빨리가 아니에요.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빨리가 아니고 패스트는 뭐냐면 단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건 뭐냐? 단식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아침을 여러분 보통 몇 시에 드세요? 보통 아침에 7시 정도 드시죠? 점심은 12시 맞나요? 저녁은 6시 이후에 살찐다고 안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5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6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 따져보세요. 몇 시간이에요? 13시간. 아침도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점 드시는 분도 있어요. 브런치 먹는다고. 그러면 15시간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하면 새벽 1시에 라면 끓여 먹고 또 자야 돼요. 그렇지 않나? 여기 좀 5시간, 6시간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침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단식을 깨뜨리는 거죠. 모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는 것은 단식을 깨뜨리는 거고, 에스키모, 여러분 에스키모 아시죠? 에스키모, 이글루에 사는. 원래 에스키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스키모의 뜻? 이게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에스키모가 날고기를 먹는 사람. 날고기 먹는 사람이 에스키모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키모들은 예전에는 날고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날고기 먹다가 밖으로 던져놔요. 그래도 고기가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영하 50도, 60도 되니까. 배고프면 또 막 뜯어먹고 던져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우리가 교육이 에듀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에듀코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듀코. 라틴어. 에듀코는 뭐냐?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끄집어낸다. 알아서 써놓으세요. 교육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 끄집어내겠어요? 여러분 뭘 끄집어내겠어요? 교육. 인간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는.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에듀케이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파마, 우리가 파마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펌인데 파마 이렇게 뭐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원래 파마는 뭐냐면 영어로 퍼머넌트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구적인 물결. 영구적인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머리를 이렇게 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꼭 파마라고 하죠. 파마. 영어에서는 파마라고 몰라요. 펌이라고 해요. PRM이 맞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또 파마라고 해요. 파마. 영어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화장실 하면 워터 클로젯. 물창고라는 뜻이에요. 물창고. 여러분 W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WC가 물창고라는 뜻이고, PT 이라면 PT가 뭐냐면 피지컬 트레이닝. 피지컬. 그래서 신체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신체 훈련. 피지컬 트레이닝. 그래서 체육. 신체 훈련. PT라고 해요. PT 체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신체 훈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 스토커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쓰죠? 근데 영어에서 이 스토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토커는 살금살금 기어가는 사람, 다가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살금살금 다가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되게 이상하게 너무 길죠? 스토커라고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 어색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러브 샌드위치는 뭐냐면 샌드위치 백작인데, 여러분 샌드위치가 백작 이름인 거 아세요? 샌드위치가 원래 백작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백작 이름인데 이분이 워낙 포카치고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하인한테 빵에다가 아무거나 막 끼워 넣어가지고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포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러브 샌드위치가 샌드위치 백작이라는 뜻이 됩니다. 파리 바게트 이거 들어보셨죠? 바게트가 뭔지 아세요? 바게트. 이게 막대기 빵이라는 뜻이에요. 막대기. 파리 막대기 빵. 파리 바게트 하면 파리 막대기 빵. 그다음 빈폴하면 빈폴이라고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말로 호리호리한 사람, 아주 날씬한 사람. 힘드시고요. 던킨 도너스 하면 덩크, 담그다, 인, 안에 도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던킨 도너스는 도너스를 이렇게 담궈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붙어버린 거예요. EF 소나타, 자동차 중에 EF 소나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엘리건트 필링, 우아한 느낌. 우아한 느낌의 변주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F를 쓴 거예요. 체어맨이라고 하는 건 의장이라는 뜻은 들어보셨죠? 의장인데 이게 political correct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로. 요즘은 이제 이게 맨을 붙이면 이게 남성에게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붙여냐? 체어펄슨으로 붙여요. 펄슨은 남자 여자 같이 쓰잖아요. 체어펄슨. 그래서 또 경찰 같은 경우도 폴리스맨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써요? 폴리스 오피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피아 관광 이런 걸 쓰거든요. 토피아 관광 들어보셨죠? 관광에서. 토피아는 원래 섬이라는 뜻이에요. 섬. 토피아. 근데 유토피아. 유라는 것은 뭐냐면 네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유토피아는 결국 뭐냐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 섬은 섬인데 존재하지 않아요. 유토피아 들어보셨죠?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섬을 유토피아라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잘못 쓴 약자는 그래서 버스 터미널. 근데 엑스버스 터미널. 예전에 이게 9시 뉴스에 나왔는데요. 원래 고속버스 터미널은 엑스프레스라고 했잖아요. 엑스프레스 버스 터미널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 영어가 한국에 와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엑스버스 터미널을 이러면 외국인은 모른대요. 이 간판에 엑스버스 터미널인데 한국인 다 알아요. 외국인은 모르는. 왜? X는 전이라는 뜻인 거 아세요? 그래서 X 걸프렌드 하면 전 여자친구잖아요.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은 이 간판을 보고 아 이곳이 전에 버스 터미널이었나 보다 하고 딴 데로 간다. 그쪽으로 안 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아르바이트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 이 알바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원래 일하다는 독일어에서 나온 거지만 영어로는 파트타임 잡 이렇게 쓴 게 맞아요. 우리는 뭐 알바 천국 이런 말도 있죠. 알바 천국. 그 다음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하면 미디어라고 하는 게 좋겠고요. 프리토킹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끼리는 프리토킹 한다는 말 쓰지 않는 외국인들은. 그 다음에 MT는 멤버십 트레이닝. 우리 MT가 한다. TO가 난다. TO는 오픈 포지션. 열려있다 포지션이. 그 다음에 린스 머리 헹구는 거잖아요. 컨디션. 근데 MC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메스터 오브 세러머니라고 하지만 영어로 호스트. 그 다음에 개그맨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것도 콩글리시래요. 코미디언이라고 써요. 개그맨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토리의 오디오 요소인데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혹시 이제 쓰실 분 계십니까? 이게 중에 책을 또 쓰실 수 있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책을 쓰시려면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또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야기라는 뜻인 건 아시죠? 스토리. 근데 책을 쓰실 때는요. 일단 섹시는 뭐냐면 여기서 왔죠? 이성 이야기 또는 남녀 이야기 이런 걸 쓰시는 게 좋대요. 이성 이야기.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성 이야기가 또 있어야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행가라든가 노래 이런 거 봐보세요. 사랑 이야기 빼고 사랑 이야기가 10곡이면 한 7곡은 사랑 이야기일걸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섹시.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터치. 터치는 뭐냐면 감동적 이야기. 이런 걸 주는 거. 특히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를 듣면 좀 감동적이에요. 이야기를 통해요. 어머니 이야기. 그 다음에 O는 뭐냐면 오픈. 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라는 거예요. 나의 실제 이야기.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라이벌. 경쟁자를 쓰는 거예요. 나와 어떤 이 일에 있어서 좀 더 반대 구도 또는 대립각을 형성한 사람 이런 걸 쓰는 게 좋잖아요. 원래 그 라이벌이라는 말도 리버에서 나왔어요. 리버. 여러분 리버가 강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강에서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 물고기가. 근데 이 두 사람이 물고기를 서로 낚시를 하려고 해요. 그럼 두 사람이 경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자가 되죠. 그래서 라이벌이라는 게 리버에서 나온 거 아셨어요? 리버에서 라이벌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기 편의점이 하나가 있어. 여기 편의점이 하나, 여기도 편의점이 또 있어. 그럼 경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라이벌. 그 다음에 Y는 뭐냐면 이것 써요. 너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쓸 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너 자신의 이야기를 써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혹시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 스토리가 뭐 이거 약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편의상 이게 써놓은 거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 스토리를 쓰실 때는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배어가 곰이라는 걸 다 아시죠? 곰. 배어가 곰인데 이 배어의 뜻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어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곰, 지니다, 참다, 나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단군신화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뭐가 되고 싶었죠? 단군신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옆에다가 마늘하고 습관 이런 것을 지니고 있었죠.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곰은 참았죠. 곰은 참았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어땠어요? 뛰쳐나가버렸죠. 그래서 곰은 나중에 이제 하늘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배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단군 신화와 연결시켜서 외우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화전가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이게 참 재밌는 게 조선시대 이 화전가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여성들의 모습인데 제가 이게 말이 어려워서 현대어로 바꿔놨어요. 이게 옛날 말로 쓰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으셔서.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요즘 여성들의 그 생각과 얼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지. 단장을 어이할까 팔자 눈썹 다스리며 옥비녀 금비녀 이걸 내어 꽂고 갈까 옥반지 은반지 이걸 내어 끼고 갈까. 이거 어디 갈 때 막 이렇게 이거 꼽을까 저거 꼽을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예쁜 얼굴 상대하여 인물치장 야단이네. 예쁜 이 얼굴에 무엇 입고 갈까. 오동장롱 열어놓고 차례차례 내어놓아 푸른색 줄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예쁘게 치장 후에 무엇을 신고 갈까. 아주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더 예쁜 신발 벗은 이걸 내어 신고 갈까. 이 하이를 신고 갈까? 저 하이를 신고 갈까? 이런 거죠. 이 구두 신고 갈까? 또 이 브로치 하고 갈까? 어때요? 요즘하고 차이가 나나요? 이게 한 지금부터 500~600년 전에 여성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전가에서 제가 이제 책에도 그 이야기를 썼지만 그러시고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건 뭐 영어는 우리말로 그냥 학교 영어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엣이 아까 설명했죠.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나? 그러니까 사랑의 나를 여기로 이끌어갔어. 그러니까 밤의 장막이 가려지지 않았더라면 제 뺨을 붉게 물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미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근데 빨개졌는데 밤이니까 빨개진 게 잘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미오가 저 은빛 달림에 대고 맹세하겠어. 줄리엣이 달림에 대고 맹세하지 마세요. 달은 찾다가 기우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대단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 6살 된 남녀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줄리엣이 있는 곳에 로미오가 이제 올라가니까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줄리엣이. 그러니까 이 로미오가 어떻게 여러분 로미오는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줄리엣이 어떻게 이 담장을 당신은 뛰어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미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익스피어가 좀 대단한데, 그러니까 보통 사랑의 힘으로 넘었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죠? 이렇게 쓸 것 같죠? 이렇게 안 써요. 세익스피어가 어떻게 쓰냐면 사랑이란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멋있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이라고 하는 게 동격이에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표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 담정한 사건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분이 또 문학을 또 공부하면 참 좋은 거죠. 그냥 뛰어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노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는데 무식한 사람 그러는데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미오가 이제 원어는 좀 넘어가고요. 어려우니까 무엇에 대고 맹세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줄리엣이 맹세하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당신의 가슴에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팔의 연인 같은 거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벌써 이 원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당신의 가슴에 맹세. 그러니까 이 안에 너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이 벌써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이제 성장을 위한 공부다. 우리가 공부는 성장을 위한 공부라는 거예요. 성장, 점점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이 공자는 성인이죠. 성인 맞나요? 성인이고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뭐일 수밖에 없죠? 성인이에요. 공자님은 성인이시고 우리는 성인이다. 근데 성인이라고 한다는 건 다시 뭐냐?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건 제 책 앞에 서문에 제가 쓴 걸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성취의 수단이 있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찾는 과정. 이렇게 또 하지만 결국은 공부는 뭐냐? 과정을 즐겨야 됩니다. 공부는 과정을 즐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행복은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공부는 과정을 즐겨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어른이 되면 성장을 멈추지만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까지 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화석이 돼버리니까 저도 공부를 한 이유가 머리가 화석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공부의 본질은 뭐냐면 새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예리 캔델이 한 말이 참 멋있는데 노벨상상 이 얼굴인데 이제 확대시켜버리니까 좀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사람인 이유는 뭐냐? 배우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성장을 위한 거다. 그런 얘기고요. Dream is now here. 이거냐? Dream is nowhere냐? 여러분 이 표현 재밌는 게 이 단어를 붙이면 nowhere예요. 꿈은 아무 곳에도 없다. 근데 여기서 이 W 다음에 이 포즈를 하면 어떻게 되시면 now 꿈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아무 곳에도 없다가 멋있습니까? 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멋있습니까? 이때가 멋있겠죠. 이 앙드레 말로의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쓸 때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책을 제가 좀 저의 삶을 좀 반추한 책을 써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앞에서 이제 이런 도서관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영어 격언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격언에 Well done is better than well said. 잘 행해지는 것은 잘 말해지는 것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asier said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는 말이 쉽다. 여러분 말이 쉬워요? 행동하는 게 쉬워요? 나 어저께 히말라야 산맥 올라갔다 왔어. 말은 되게 쉽죠. 근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A smooth sea never makes a skillful mariner.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제가 영어로 써왔어요. 우리말로 쓴 것보다. 잔잔한 바다는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노련한 뱃사공이 되려면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고 윈스턴 처칠의 말 중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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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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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 인프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게 결국 이제 길게 써졌지만 최선을 다해라. 이건 뭐 이게 무슨 이야기 안 할게요. 그다음 세르반테스의 이야기 중에 노맨 이즈 본 와이즈. 누구도 현명하게 태어나지는 않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우리나라의 뭐 대북 관계를 뭐 생각하시면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태어날 때는 완전히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맨 이즈 본 와이즈가 되는. 그다음에 이제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의 터키의 시인인데 이 말 중에 이제 시 중에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멋진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멋있죠? 정말 가장 멋진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날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아니라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시가 참 제가 좋아서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정현종이라는 시 많이 들어보셨죠? 방문객이라는 시에 얘기 나오거든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양수에 보면 시궁 이후 공이라고 써놨는데 시라는 것은 곤궁해진 이후에 기교가 있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는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어때요?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정주 시인의 그 자화상에 보면 나를 키운 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이런 시 있잖아요. 바람이었다. 이런 시 보니까 있어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이 바람은 뭐냐? 물론 자연의 바람도 되겠지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실현이에요. 나를 키운 거는 그냥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면 이렇게 성장을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고, 자,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용에 있는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인일능지 기백지, 인십능지 기천지. 다른 사람이 한 번 능하면 나는 100번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 능하면 1000번 합니다. 우분투도 아까 얘기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불파만 지파참이라는 것은 불파, 이 파가 이 걱정할 파자예요. 걱정할 파자. 많은 늦을 만자.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걸 걱정하지 마라. 다만 걱정해라. 참은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멈추는 것을 걱정해요. 보시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 중에 보면 천천히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멈출 걸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행불언지교라는 것은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등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손자 손녀가 있으실 경우에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면 손자 손녀들이 그걸 보고 할머니도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의미죠. 등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는. 그리고 이 모지스 할머니 같은 경우는 76세에 화가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세월 사셨는데 거의 100세 가깝게 이 그림 같은 걸 76세에 시작을 해서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땠습니까? 가장 빠를 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쭉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PPT로는 지금 이제 우선 첫 번째 PPT로는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2주 남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좀 할 예정이냐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PPT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때는 이 책에 보면 다른 또 PPT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PPT의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PPT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걸 제가 띄워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화면 나오죠? 화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해가시죠? 오늘까지는 이제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거예요. 나머지 두 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은 11시 40분까지 할 건데, 한 11시 뭐 30분까지 하고, 질문을 한 10분 정도만 받을게요. 질문 받아도 되겠죠? 질문 10분 정도만 받고, 이제 11시 40분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 이 책을 갖고 이제 꼭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서 몰라서 공부합니다. 머리가 나빠 공부했습니다. 쭉 이게 나와요. 그다음 2부가 바보의 공부법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부, 4부인데 이제 4부는 영어 완전용복은 제가 4주차에 이제 따로 영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왜 영어가 어렵고 좀 더 이제 다른 그 PPT를 가져와서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요 공부 내용을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강의를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천 휴양도서관에서 강의한 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강의한 저번 주 강의 이게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움 많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도 뭐 시간이 되시면 뭐 다 읽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는데 그렇게 크게 시간 안 걸릴 거예요. 아마 4부가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안 읽어도 돼요. 4부는 제가 4부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어는 안 읽어도 되고 3부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220쪽까지가 3부거든요. 4부가 난 영어 어렵다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220쪽까지 한 서너 시간이면 앉은 자리에서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읽고 여러분 이제 오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제가 이야기를 제가 PPT를 띄워서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첫 번째 그 제가 PPT는 다 끝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 책에 대한 PPT를 제가 띄워서 보면서 여러분이 페이지를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어떤 뭐 강의 들으실만 하셨나요? 재밌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을 나머지 시간은 한 분 몇 분씩 이렇게 받아서 제가 40분까지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예. 제가 국가고시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그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어떤 국가고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또 시간 낭비가 되면 사실 제가 또 하고 싶은 걸 또 못하게 되면서 저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 흘러버릴까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공부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세요. 어떤 거를 이제 암기할 게 있으면 그 암기할 거에 머리 글자를 따서 공부를 우리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것처럼 암기할 걸 머리 글자를 따거나 아니면 그걸 하나 이야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하나 이야기 핵심 포인트만. 그러면 암기가 되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관광학과 공부할 때 마케팅의 5단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생산 지향성, 제품 지향성, 그다음에 판매 지향성, 고객 지향성, 사회 지향성. 공부 좀 하셨나요? 이렇게 나와요. 5개. 5개인데 이게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외웠냐면요. 지금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생이잖아요. 생식. 생식 있죠. 라면 생식. 제품. 생식 제품을 판매하오니. 생식 제품을 판매하니. 이 구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고옥인데 꼭이에요, 꼭. 사시기 바랍니다. 생식 제품을 판매하오니 꼭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암기가 안 되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해보세요.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분 들으시고 나서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유튜브에 예, 예. 오늘 오늘 강의도 아마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정도에는 아마 제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없으세요? 없으세요? 책을 잘 읽어.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마무리로 보면 뭐 그래도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수업 들으신 뭐 소감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조금 설명을 하시고. 아니 저는 이제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들은 거니까 예.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정리가 아직 안 되고 그렇죠. 아직. 또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나 이런 조금 더 책을 보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유튜브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강의 올라간 게 있어요. 휴양도서관에 이렇게 올라간 거 들어보시고 이거 책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다양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로 직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저번 시간 또 강의를 좀 듣지 못하셔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오늘? 네. 저도 항상 공부를 하고 싶기는 하는데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지 노력은 참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학교에서 맨날 땡땡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긴 왔는데 뭐 이제 다양한 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던 것도 있고 몰랐던 것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강의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는데 일요일날 문자가 와서 오늘부터 시작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인가 봐요. 저번 시간에는 온라인을 했으니까 내일 혹시 여러분 다 밴드에 가입이 돼 계셨나요? 밴드에 가입되시면 네네. 밴드 라이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밴드에. 아마 밴드에 다 있으시죠? 밴드 라이브에서. 그럼 제가 그때 신청을 했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밴드에서 들으실 수 있고 밴드에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셔서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밴드를 할 때는 뭐 수업을 몇 시부터 할 거다 이 문자가 안 오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면 제 강의를 이거 밴드에서 했어요? 예, 밴드 라이브로 들어오셔야 밴드 라이브로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어떠셨는지 오늘 뭐 마무리. 예. 지으신 목적이 뭔지 제가 아, 지난번 지금- 강의를 들을 때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제가 좀 늦게 잘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목적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목적은 질문하셔서 좀 대답을 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기간 10개 정도 공부를 했어요. 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반인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게 써야 되겠다라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제 지식이나 이런 거에 다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과부하 걸리실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글을 써서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써서 이제 저의 삶을 좀 썼고 저는 이제 원래 여기도 썼지만 머리가 나빠서 공부했습니다라고 시작부터가 몰라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공부하는 거 있습니까? 몰라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문경세제는 왼곡행구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노래 아리랑 중에 문경세제는 왼곡행구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문경세제가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원래 문전세제예요. 문 앞에 세 개의 이 제 이거는 이제 고개란 뜻이에요. 문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문턱을 넘고 집의 대문을 넘고 그 다음에 산의 고개의 말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전세제는 왼곡행구인데 이게 말이 막 이렇게 의미가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게 듣다가 보면 이게 와전돼가지고 문경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리고 말 타면 경마 잡고 싶다 이런 걸 쓰잖아요. 이 경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셨죠? 경마가 아니라 견마예요. 견마는 뭐냐면 내 말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그랜저를 샀어요. 그러면 그랜저를 내가 운전하는 게 좋아요? 운전수를 두고 또 가는 게 좋아요. 기사 두고 가는 게 좋죠. 원래는 견마 잡고 싶다 했어요. 근데 이 견마라는 것이 경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경마로. 근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이게 경마 잡고 주고 싶다라고 알고 죽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의 맥락들이 되게 다양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고 또 알았던 지식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그 공부를 안 하면 정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도 확실하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 보면 뭐 분식회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에서 분식회계. 근데 분식회계 분자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나눌 분자로 알고 있어요. 나눌 분자.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이게 가르 분자예요. 가르 분자. 쌀 분자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르 분자인데 결국 분장한다는 뜻이 분자. 잘 분단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분식회계는 장식을 하는데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분을 칠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 분식회계는 나눌 분자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분장을 이거 찾아보세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분식회계의 분자가 이 가르 분자거든요. 가르 분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게 되게 많거든요. 잘못된 게.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애양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양단. 담양에 가면 애양단이라고 있어요. 그 소세원 들어보셨죠? 소세원이라고 있는데 양산모가 가면 거기에 보면 애양단이 있는데 이게 사랑할 애자에 햇볕 양자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때 애자는 애석해 한다. 애석해 한다. 그 다음에 이 양자는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세월. 햇볕을 사랑하는 단이 아니라 세월을 애석해 한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좀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이제 점점 기력이 쇠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애석해 하는 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애양단 이러면 햇볕을 사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냥 물론 한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랑할 애자에 햇볕 양자지만 이 속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동백나무가 옆에 있는 건 동백나무 기름을 이게 발라드린다는 의미거든요. 부모님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것은 그런 맥락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하여. 이방원의 하여간 들어보셨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런 거 있죠. 근데 하여와 여하가 있어요. 여하가. 이 달라요. 이 같은 거 같지만. 하여는 뭐냐면 내 의견을 확정된 거예요. 내 의견이 확정됐고 너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죠. 그렇잖아요.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했는데 결국은 이 몸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철퇴를 맞고 죽게 되잖아요. 정몽이. 근데 여하는 뭐냐면 정말 내 의견이 없어. 확정이 안 됐어. 네 의견은 뭐냐? 네 의견은 뭐냐? 이건 내 의견이 확정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내 의견이 확정이 됐으니까 네가 내 밑에 나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난 널 죽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야하고 여하라고 하는 것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같지 않아요.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고 이제 오늘 제가 뭐 정말 다양하게 시 쓰는 법도 알려드렸고 영어 뭐 약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뭐 한시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여러분 좀 머리가 좀 아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걸 좀 제가 내일 정도에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오늘 그것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써요?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제 알겠습니다. 이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자 이름을 검색을 치시면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한 번 들으면 좀 어렵다고 싶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마 공부가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아까 화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띄워드리면서 여러분 책에서 이제 읽으셨겠지만 그 행간 의미를 제가 또 설명해드릴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1시간 40분 동안 쉬지도 않고 저도 강의했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좀 이따 책은 이게 사인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 안 되신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받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도 꼭 오셔서 좀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